summer days. We can love at once and collapse fake. About a gentleman, if you're unready, we spend daylight time. Whispering at ourselves within days. 오늘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오늘 새로운 아이스토리북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스토리북을 소개하는 잠깐의 강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모두 세미나를 어디서 주최하고 하는지 확인하고 오셨죠? 예, 저희 세미나를 하는 곳은 랭귀지 월드 출판사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 필요한 좋은 영어 책들을 공급 그리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세미나를 담당한 교육연구원 박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제 아이들에게 동화를 어떻게 읽혀야 하고 그리고 동화가 갖고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동화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스토리텔링 해서 상당히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고 있던 교육의 방법이기도 한데 과연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목을 21st Century iStorybook 2라고 했어요. 21st Century in iStorybook 2. 그래서 과연 21세기의 스토리는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스토리여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강연 내용은요. 먼저 why story, 도대체 우리가 스토리를 왜 필요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literacy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iteracy and oracy라는 말이 있습니다. literacy와 oracy는 어떠한 관계고 그리고 literacy는 잘 알고 있는데 oracy는 뭐지? 아마 잘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oracy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National Reading Panel Set, 사실 우리나라의 National Reading 패널은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National Reading 패널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Balancing in Storytelling, 스토리텔링에 뭔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해요. 과연 스토리텔링에 어떠한 균형이 맞아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cross-curricular in stories. 스토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스토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큰 주머니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머니는 작게 담으면 작은 물건을 담으면 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그 속에 여러 가지를 많이 담으면 그 주머니가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스토리는 주머니 같아요. 그래서 그 주머니 안에 여러 가지 무엇을 담을 수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iStory2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는 multi-literacy at home.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multi-literacy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부제를 담았는데요. Use technology.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는데 꼭 질문을 해야겠는데, 그죠? 잠깐 방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이지만 또 새로운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막 머릿속에 이런 이야기 꼭 해드리고 가야지 했는데 질문이 들어오면 잠깐 제가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의 강연 첫 번째, 스토리가 왜 필요로 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why story? 스토리가 왜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책 많이 읽혀주시고 그리고 읽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도대체 왜 스토리를 아이들이 읽어야만 할까요? 상상력을 많이 북돋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 3가지의 이유를 한번 제가 골라봤거든요.
첫 번째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시켜준다고 해요. 어떠한 동기부여인지 이건 잠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언어 체험이 굉장히 풍부해지죠. 국어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나라 말도 그렇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교육적인 내용을 줌과 동시에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요. 굉장히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동기부여가 될까요? 모티브라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를 처음 들려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그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스토리 정말 재밌네. 선생님 또 다른 스토리 들려주세요. 또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또 다른 스토리 있어요? 또 다른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라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 세계에서 빠져들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필요하구나, 재밌구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를 살펴볼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부여를 시키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다들 그러한 이유에서 하고 계시죠? 네. 동기부여고요. 두 번째가 meaning, 의미예요. 제가 지금 잠깐 언급했는데 이야기 속에는 뭔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 이 이야기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또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구나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그저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이야기의 뜻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기를 아이 스스로 원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곧 목적이 되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아이하고 능동적으로 이런 목적을 갖고 이야기를 듣는 아이하고 상당히 이야기의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의 이해 아니면 이야기의 뜻을 찾자라고 했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예요. language에 대한 아이들이 이해력이 많이 높아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영어로 된 이야기 또는 우리말로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language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해요? 점점 풍부해지죠.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많이 들려주고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읽히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서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communicative skill.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어떤 기법들, 스킬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등장인물들이 서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좀 약간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방법을 가장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 수 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fluency라는 게 있어요. 유창함. 과연 뭐에 대한 유창함일까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유창해진대요. 언어에 대한 것이 유창해진다는데 언어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유창해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듣기와 읽기의 유창함이 생겨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읽을 때 여기서 유창한 거라는 건 우리 아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잘 읽어, 이렇게 책을 잘 발음해 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듣고 읽는다는 거는 이야기를 얼마만큼 아이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의미를 찾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추측이나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우리가 fluency라고 해요. reading에. 물론 잘 읽어야 하겠지만 그 다음에 듣기와 읽기에 이런 fluency만 있냐? 아니죠. 말하기와 쓰기의 유창함도 있어요. fluency. 우리가 말할 때 자 그럼 한번 이야기해볼까?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얘기해야 되지? 사실 이때
준비됐다는 듯이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될지 쭈뼛쭈뼛 하는 게 아이들 모두 다 그렇거든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 아이들이 그럼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뭘 할 기회를 갖게 돼요? 말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7번째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스피킹 하자 또는 라이팅 해보자 그러면은 뭐를 쓸 게 없어서 뭔가 뭘 써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해하고 선생님도 한번 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죠? 뭔가 소재거리가 없으면 그 이야기를 이어간다든지 아이들을 끌어낸다든지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이야기의 중요성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스피킹과 라이팅에도 뭔가 실마리, 거리를 주는 거죠. 말할 거리, 소재들, 그리고 쓸 소재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why story? 스토리 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읽히나요? 세 가지로 살펴보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이한테 어떠한 걸 생기게 해줘요? 동기를 부여해줘요. 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언어 체험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용도 적게 들면서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fluency, 유창함도 키울 수 있고 이 유창함이 듣기와 읽기 그리고 말하기, 쓰기 골고루 균형이 맞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얘기해볼까? 뭐에 대해서 써볼까? 해도 아이들이 그저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쓸 줄 아는 아이들이 됩니다.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세 가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야기로부터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어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iteracy.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잠깐 손 들어보실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literacy,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literacy라는 말을 듣게 돼요. 조금 더 주의 깊게 서점이나 아니면 여러 책을 살펴보면 literacy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literacy란 말이 뭘까요? literacy란 말은요,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해요. 사람이라면 그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읽고 쓰는 능력을 많이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죠? 바로 학교라는 곳이에요. 물론 듣고 말하기를 기본으로 해서 읽고 쓰는 거를 하는 거죠. 그걸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literacy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거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고 쓸 줄 알면 뭐 할 줄 알아요? 제가 잠깐 얘기 드렸죠. 듣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윌킨슨이라는 학자가 1970년대, 60년대 말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literacy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literacy라는 거를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듣고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literacy, 읽고 쓰는 것만 너무 강조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언어에 대한 스킬이 뭐가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을 거를 염려해서 우리가 literacy라는 것도 계속해서 같이 균형을 literacy만큼 맞춰주자라는 곳에서 나온 게 바로 literacy입니다. 잘 아시겠죠? literacy and literacy. 한번 살펴보면 literacy하고 literacy는요.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요. reception, 받아들이는 스킬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production 해서 만들어내는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literacy를 살펴보면 reading and writing이 있는데 reading은 주로 누군가가 쓴 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나도 글을 쓸 때는 그게 뭐예요? writing이 되죠. produce, 뭔가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게 돼요. 그래서 reception and production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literacy도 처음에는 뭐부터 해요? 엄마의 말부터 아빠의 말부터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listening부터 시작을 해요.
reception,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produce,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speaking입니다. 그래서 literacy와 oracy가 가장 균형이 맞았을 때 사람의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봐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Toward a big picture view of literacy. literacy의 큰 그림을 살펴보면 우리가 literacy, 그래 읽고 말하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많이 키워줘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읽고 쓰는 능력을 얼마만큼 키워줘야 되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키워줘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effective literacy instruction is meaning-based. 우리가 effective, 효과적인 literacy 교육은요, 의미의 바탕을 두고 하는 literacy 교육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냥 책 읽어봐. 그리고 글을 써보자. 라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관한 책을 읽을 것인지 의미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무엇에 관한 글을 쓸 것인지를 가장 많이 드러냈을 때, 강조했을 때 literacy 교육이 효과적이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요, effective literacy instruction focuses on productive and receptive skill. 효과적인 literacy 스킬은 뭐와 뭐를 동시에 강조했을 때 효과적이래요. 받아들이는 스킬과 만들어내는 스킬.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뭐예요? reading과 writing을 동시에 강조해야 효과적인 수업이지 reading만 강조하고 나중에 writing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writing을 잘할 수 있게 될까요? 네. 못하게 되죠. 리딩 하는 만큼 아이들이 라이팅 실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 있고 우리가 너무 뭐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리딩만 강조하고 있어요. 리터러시 안에서도. 사실은 리딩을 할 수 있을 만큼 동시에 최대한 가까이 라이팅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꾸 기회를 주고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리딩만 하고 라이팅은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라이팅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많이 커져 있어서 리딩 한 만큼 라이팅 실력 나오는 친구가 거의 사실 아직은 없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리딩과 라이팅을 같이 강조를 해주자. 똑같이. 그리고 세 번째가 effective literacy instruction provides opportunity for development of all skill. 사실 효과적인 literacy instruction이란 우리가 쓰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그죠?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함께 다 모두 발전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literacy in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의미의 바탕을 두고 그죠? 모든 스킬을 함께 발전시키는 게 바로 literacy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균형이 깨져 있으면 결국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서 oracy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What is oracy? 우리는 oracy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oracy는 an aspect of oral language development. oral language가 얼만큼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oracy예요. 그래서 oracy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사실 oracy 치시면요. 어떤 문서에다 치면 빨간 줄이 이렇게 거져요. 그 말은 누군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사전에 있지 않은 말이에요. oracy는 어디서 왔냐면 oral and literacy를 합쳐서 oracy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지금도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어떠한 literacy의 기본을 두지 않고 말할 때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literacy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겠다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어떤 게 더 잘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이 될까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oracy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저 또한 굉장히 그 사람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President
오바마예요, 지금. 오바마는요,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 느낌, 의견을 상대방에게, 그죠?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오럴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말할 때랑, 그죠? 이 오바마가 얘기할 때랑 상당히 다르게 굉장히 잘 들리고 설득력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되고 찬성하게 돼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오럴시 능력이 얼마큼 뛰어나냐면 내가 평소에 말을 할 때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대답을 하길 뭔가 명쾌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바는 혹시 이거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영어로 바꿔만다면 What's your point? 라고 물어본다든지 자주 상대방이 이런 말을 물어본다면 바로 이 사람은 뭐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럴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나의 사고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클리어하게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의 바탕을 많이 못 뒀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도 recursive, 짜임새가 있어요. 생각의 짜임새를 잘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럴시다. 이제는 오럴시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오럴시라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이렇게 하세요 라고 두 가지가 나왔어요. Teaching the oral language skills and structure necessary for a child to interact with text. 우리가 뭔가 텍스트라고 하면 이야기,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책에 있는 텍스트를 아이들이 배울 때 그때 그냥 읽는 거니까 그래 잘 읽었네, 틀린 부분 없네,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읽었으면 그 텍스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를 interact, 서로 반응하고 상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된다. 상호 반응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가 키워진다는 거예요? oral skill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oral skill.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때 아이들한테 재밌는 이야기 들어봐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또는 이 이야기를 읽어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반응을 끌어내는 거죠. oral로 말하는 걸로 spoken language. 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 왜 이 주인공이 이렇게 했을까? 이 주인공은 어디를 갔을까? 그래서 어떤 어드벤처 모험을 갖고 돌아왔을까를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spoken language로 왔다 갔다 했을 때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지금 향상되고 있어요? oral시가 같이 향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oral시가 뛰어나게 높아진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oral language development is elaborated through attention to oralcy. oral시는 oral시에 어떻게 해요? oral시를 계속해서 포커스해서 강조했을 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잘 발전된다. 스킬이 높아진다. 그 스킬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어떤 분이 젠탈이라는 학자가 2004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literacy를 아이들이 책 잘 읽는구나. 이렇게 틀리는 부분 없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그 내용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궁금했는지를 다 뭘로 oral language로 끌어내서 그 텍스트도 이해시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oral language로 강조해서 쓰다 보면 자연히 oral시는 literacy와 함께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tional Reading Panel, 미국에 있는 이제 독서위원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Children need to learn to read fluently with good phrasing and intonation. 우리가 리딩을 할 때 아이들이 이 단어를 제대로 맞게 읽었는지 아니면 틀리게 읽었는지 이게 작은 부분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과연 아이들이 리딩을 얼마나 잘하냐라는 부분은 뭐와 뭐가 같이 살아있어야 된대요. Good phrasing. phrasing이란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meaningful chunks라고 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 내가 말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단어가 하나하나 혼자 오지 않고요.
어떤 의미의 군으로 이렇게 뭉쳐서 오고 있어요. 의미의 단위로 끊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phrasing. 읽을 때 의미의 단위로 잘 끊어서 읽을 수 있냐 없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이 단어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냐 없냐의 능력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과연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이 문장을 잘 이해했다는 거는 이 문장 안에 의미의 군을 지금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phrasing입니다. 그래서 짧은 one sentence 안에서도요, 아주 짧은 센텐스 안에서도 제가 예전에 스토리텔링을 많이 강연해서 이런 센텐스가 생각이 나요. All the fish are swimming in the ocean. 이렇게 읽었을 때랑 All the fish are swimming in the ocean. swimming in the ocean 하고 지금 뭐가 살아있어요? phrasing, 끊어서 읽는 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데 all the fish are swimming in the ocean 했을 때랑 all the fish are swimming in the ocean 하고 phrasing을 살렸을 때랑 어느 부분이 더 잘 이해가 되세요? 예, phrasing을 살렸을 때 이해가 잘 되고 잘 들어옵니다. 의미의 군으로 딱딱딱 끊어지고요. 그게 지금 그 의미의 군으로 들어와서 이해를 상당히 많이 돕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아이가 그 센텐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그걸 뭘로요? phrasing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바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걸 살려내는 게 phrasing입니다. 그리고 그때 뭘 사용해요? intonation. 우리가 모노톤으로 읽었을 때의 reading과 intonation을 살렸을 때의 reading하고의 이해도가 굉장히 틀립니다. 모노톤으로 물론 all the fish are swimming in the ocean, swimming in the ocean, swimming in the ocean, flippy, flappy, flippy, flappy, splash 하고 읽는 거랑 all the fish are swimming in the ocean, swimming in the ocean, swimming in the ocean, flippy, flappy, flippy, flappy, splash 했을 때랑 어느 게 훨씬 더 많이 이해가 잘 되세요? 인토네이션이 살아있는 경우, 실제 말하는 것처럼 인토네이션을 살려서 읽게 되면 훨씬 더,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앞에서 그 텍스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모노톤으로 전달했을 때 지금 의미가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서 읊었을 뿐이지 의미를 지금 함께 전달하고 있지 않거든요. 함께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말할 때 phrasing과 intonation을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리딩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reading fluency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아이들이 reading을 잘한다면 도대체 good reader는 어떠한 리더가 good reader일까? 라고 선생님들이 막 생각해봐요. 선생님들도 그냥 이 아이 A가 잘하네? B는 잘 못하네? 좀 그냥 그러네? 라고 했지 그게 진짜 무엇인지를 많이 정확하게 읽기를 잘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아이는요. 글쎄요. 뭐 이렇게 그걸 다 모아서 리딩을 잘하는 아이란 과연 어떤 아이일까요? 라고 기준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가 바로 리딩을 잘하는 아이란 뭐가 있어야 되냐면 accuracy,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정확성이냐? 리딩을 잘하는 아이 뭐가 정확해야 돼요? 단어가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여기서 accuracy, 정확성이란 첫 번째 처음 리딩하는 아이를 살펴보세요. 분명히 이 스토리, 이 센텐스 안에 있지 않은 단어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단어를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없는데 그게 바로 adding, 덧붙인다는 거거든요. 리딩을 잘하는 아이는 no adding words, 덧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당연히 no skipping words, 건너뛰는 단어도 없습니다. 읽다 보면 단어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빠뜨리고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 읽지 않는 거, no misreading words, 잘못 읽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그러면 이 정확한 게 도대체 뭐길래 no skipping words, no adding words, no misreading words 이 세 가지가 정확성이 갖춰지면
뭐가 정확해지니까? 의미가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 정확성을 따지는 거예요. 덧붙이는 단어가 있으면 의미가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건너뛰는 단어가 생겨도 의미의 정확성은 떨어져요. 그리고 단어를 잘못 읽어도 의미의 정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accuracy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의 정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reading rate. 읽기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이에요? 얘는 AI보다요, BI가요, 훨씬 읽기가 빨라요. 읽기의 속도만 빠르다고 읽기를 잘하는 거냐? 두 번째, reading rate. 읽기의 속도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reading rate란 글에 따라서 어떨 때 내가 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떨 때는 천천히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빨라졌다가 천천히, 빨라졌다가 천천히 의미에 따라서 또 의미의 이 중요성에 따라서 빠르고 느리고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절할 줄 아는 아이예요. 크게 보면 장르로 보면 픽션을 읽을 때와 non-fiction을 읽을 때의 속도는 달라야 돼요. 픽션은 우리 주위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고 그리고 캐릭터 중심이고 재밌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안에 캐릭터들 간의 대화가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 말하는 것처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non-fiction, 사실을 담는 아니면 어떤 정보를 담는 글을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정확하게 읽어내야겠죠. 이해를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non-fiction을 읽을 때는 they have to slow down their reading rate. reading rate를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읽어줘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reading 이해도도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토네이션이 살아있으니까 모두 더 정확해져요. 의미도 정확해지고 이 텍스트가 그대로 살아나요.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사실 책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면 이렇게 글이 사실 살아나 있지는 않죠. 어떻게 해요? 사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누가 다시 살려내야 돼요? 읽는 리더가 살려내는 거거든요. 의미를. 인터네이션을 넣어서 살려내라 라는 부분. 네 번째, 이럴 때 인터네이션을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션과 함께 도대체 뭘 표현하라는 걸까? 글을 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캐릭터들도 그 글 속에 각각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각과 느낌을 또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죠. 캐릭터의 느낌과 feeling, thought를 살려낼 수 있는 리더가 리딩을 잘하더라. 그러면 이 캐릭터를 좀 더 어떻게 해요? 잘 이해하게 되죠. 캐릭터의 생각을 얼만큼 잘 살려내고 캐릭터의 느낌을 얼만큼 잘 살려내냐에 따라 텍스트의 이해도가 역시 달라지더라라는 부분. 다섯 번째, 펑츄에이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리딩과 라이팅을 함께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효과가 훨씬 더 리터러시의 효과가 높게 난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글 쓸 때만 펑츄에이션, 구두점, endmark, period, question mark, exclamation point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딩 할 때 그런 걸 살려서 읽는 아이들이 그걸 봐둔 아이들이 나중에 라이팅 할 때 뭐 해요? 그걸 그대로 라이팅으로 살려낼 수가 있어요. This is the question. question이구나. question은 asking word, 뭔가 물어보는 단어로 생각해. do, does, this, or am, are, is로 시작하면 처음에 그걸로 시작하면 마지막에 누가 와야 돼요? question mark가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동시에 인터네이션이 끝에 어떻게 해요? raise your voice,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펑츄에이션은 인토네이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익스프레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떨 때는 마지막에 phrasing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도 뭐를 보면서 하자? 펑츄에이션을 보면서 살려내자. 그런 아이들이 리딩을 잘하더라. 여섯 번째, 아까도 얘기한 그냥 단어 하나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이와 의미의 단위를 알고 읽는 아이는 텍스트의 이해도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프레이징을 살릴 수 있는 아이가 리딩을 잘하더라. 그래서 1, 2, 3, 4, 5, 6가 갖춰진 리더가 가장 어떠한 리더예요?
good reader이더라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현장에서 이거에 대한 걸 굉장히 클래스룸에서 많이 직접 아이들한테 노출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상당히 그죠.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아이들, 이민 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에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제가 직접 스토리텔링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그럴 때 우리가 main stress or second stress라는 게 있어요. 강세를 둬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나눠보면요. content words라는 게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누구냐면 noun, verb, adjective, adverbs예요. 이 네 가지의 parts of speech, 품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제일 강세예요. 그래서 똑같은 센텐스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all the fish are swimming in the ocean 이때 누가 더 강세가 들어가요? fish are swimming in the ocean 하고 강세가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의미보다는 문장을 갖출 때 구조적으로 좀 도와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structure words라고 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약해져요. 그래서 preposition in the ocean 할 때 ocean이 커지지 in 강조 안 하죠. 그죠? article the or the A or N 약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pronoun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conjunction, and, but 이런 것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중에서 특히 이제 약해지는 게 누구냐면은 동사 중에 약해지는 게 비동사들은 약간 약해지죠. 그죠? 다른 action words, swimming 하는 거랑 어떻게 해요? am, are, is는 스트레스가 약해져. second stress. 그래서 이런 걸 함께 가지고 가는 아이가 굉장히 리딩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보통 집에서 편안하게 그죠 사실 책을 읽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영어 책을 읽어주실 때 그리고 외국인 선생님이지만 외국인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두 good reader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생님도 이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글을 잘 이해하고 있겠죠. 이걸 잘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 하게끔 어머님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서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literacy, oracy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했던 바로 뭐예요?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으로 만들어내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스토리텔링 물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책 없이도 바로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영어 교육에서 특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literacy, oracy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교육의 방법으로서 스토리텔링을 본다면 처음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그죠? 처음 듣는 말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책 없이 하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그죠?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read aloud 방법이에요. 책을 준비하고 그죠?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written language 중심 아까 뭐예요? literacy의 reading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읽어주는 방법을 하세요. 그때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reading fluency, 아까 얘기했던 6가지 방법이 살아있는 리딩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글자도 짚어지고 그림도 짚어지고 합니다. 이때 read aloud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거는 아이들이 스토리 하면 뭐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했어요? 스토리의 의미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처음 영어를 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잘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 바탕을 뭘로 전환시키냐면 그림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read aloud 할 때는 그림을 많이 사용해서 글자보다는 이해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때 read aloud는 그림이 있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요. read aloud를 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영어 책을 재밌게 읽어주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게 곧 즉 바로 자극이 돼요.
나도 이렇게 재밌게 책을 읽을래 하는 아이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잘 봐둬야겠더라 하고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책을 손으로 집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모방해서 읽어내죠. 그리고 그 모방하면서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곧 자극제가 돼서 자신감, 성취감으로 바뀌는 게 바로 read aloud입니다. 그래서 read aloud 할 때는 최대한 written language를 중심으로 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땡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literacy 많이 했으니까 oralcy를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끌어올려줘야 되죠. oralcy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가 바로 암기해서 하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제 우리가 책을 보면서 많이 했으니까 잘 이야기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책 없이 책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책 없이 하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때의 스토리텔러는요, 반드시 책을 틀리면 안 돼, 단어를 틀리면 안 돼, 내용이 틀리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을 던져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하는 암기하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사실은 스토리텔러가 자기 스스로 그 단어들을 바꾸거나 되풀이하거나 반복하거나 여러 가지 마임을 쓰거나 행동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의미만 바꾸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스포큰 랭귀지를 어떻게 해요? 스토리를 다시 창조해내는 작업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러다 보면 스포큰 랭귀지가 굉장히 oralcy가 살아나요. written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그걸 말로써 살려내겠다. 말로써 살려내야지. 말로써 어떻게 살려낼까? 여러 가지 얼굴도 쓸 수 있고 말이를 쓸 수 있고 뭐 음성, 소리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하물며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러면 스포큰 랭귀지가 살아나서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대로. 그럼 아이들이 어머, 좀 아까는 선생님이 재밌게 스토리를 읽어줬는데 그걸 전혀 책 없이도 저렇게 재밌게 말할 수 있네? 아, 나도 선생님처럼 저렇게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담아두고 있는 거죠.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바로 스포큰 랭귀지 중심이 되고요. oralcy를 중심으로 한 작업이 돼요. 그래서 1 and 2 모두 다 함께 하는 게 바로 그죠? 새로운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늘 알고 있었는데 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누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대신할 수 있어요. 사실 스토리텔링이란 영어 교육에서 많이 빌려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교육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스토리북들이 있는데 뭐부터 할까? 그리고 이 스토리는 아까 뭐가 갖고 의미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했죠. 이 스토리들이 과연 무엇을 갖고 있는지 스토리를 해주는 사람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 안에는 아까처럼 뭔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를 담겨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Scary Party.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Scary Party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무시무시한 거, 그죠? 어떨 때 무시무시한 파티를 해요? 어떤 날? 할로윈, 스페셜 데이 할로윈. 맞아요. 스페셜 데이 할로윈인데 이게 스페셜 데이 할로윈을 끝나는 게 아니라 party parts로 변해요. 우리가 할로윈 데이 때 어떤 커스튬을 입어요? bones로 된, 그죠? skeleton 커스튬을 입거나, 그죠? 아니면 특별히 body part가 강조되는 걸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body parts. bone과 연결되거나 아니면 어떤 커스튬과 연결된 뭐 eyes나 그죠? 우리가 할로윈 데이 때는 특별히 우리가 we have two eyes, so do you, right? 그죠? 우리 two eyes가 있는데 할로윈 데이 때는 어떻게 해도 돼요? one eye가 있는 마스크를 써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body part를 연결을 해서 이 스토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럼 number 2, 10 in the bed 하면은 뭐예요? 뭘 담고 있을까요? 이 스토리가 number counting을 담고 있어요. There are 10 in the bed and a little one said roll over, roll over 하면서 이렇게 10명이 누워있다가 어떻게 해요? 구르죠. 굴렀더니 나중에 한 명이 끝에 있는 한 명이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요. 그러면 몇 명이 남아요?
There are 9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ys roll over. 또 누군가 roll over 외쳤어요. 그러면 또 대굴대굴 굴르니까 몇 명이 남아요? 한 명이 뚝 떨어지고 8명이 남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운팅을 1, 2, 3, 4, 5, 6, 7, 8, 9, 10 order 이렇게 쭉 진짜 순서로 시퀀스로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10, 9, 8 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10 in the bed 있고요. 그때 누구와 함께요? 애니멀들과 함께해서 어떤 애니멀이 떨어지는지를 같이 함께하는 스토리래요. Hello and goodbye 뭘 담고 있을까요? Greeting, 인사하는 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그때 animal friends, 어떤 animal friends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지. Old MacDonald had a farm 같은 경우는 우리가 nursery song 다 알고 있는 송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스토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animal, farm에 있는 farm animal과 그 애니멀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사운드를 매칭하는 걸 아이들이 배우게 되죠. 그러면 5번째. The other day I met a bear. 어떤 내용일까요? bear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traditional rhyme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rhyme인데 내가 bear를 만났을 때 이 bear은 사실 굉장히 dangerous animal이에요. brown bear, 우리가 brown bear, what do you see? teddy bear 해가지고 bear를 굉장히 bear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에서의 bear은 어때요? 굉장히 위험을 덮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bear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problem and solution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스토리에 그걸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실제로 bear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망가는 걸로서 어떻게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이야기가 담고 있고요. 6번째, beans on the toast. bean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스토리라는 건 항상 꾸며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스토리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스토리가 그래요. informative book이고요. bean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제 심어서 그죠? 콩 심어서 자라서 그걸 걷어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식탁까지 전달되는지 그게 토스트에 어떻게 얹혀지는지까지 life cycle of bean에 쭉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음식으로 왔구나를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This is the bear. 어떤 bear의 adventure 모험을 담고 있는 거. Guess what I am. informative book이고요. animals를 뭐예요? guessing, 추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animal은 무슨 종류일까요? 분류시키는 거예요. sorting. 오늘 제가 보여드릴 스토리예요. 그리고 3번째, a big wide mouth frog.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죠? 입 큰 개구리 이야기여서 traditional story 잘 알고 있는 스토리고요. animal이고 그 다음에 food chain을 보여줘요. 그죠? 마지막에 가서 물어봤더니 넌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너처럼 이 큰 개구리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동물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다 배울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3번째 over in the meadow 같은 경우 counting rhyme 마찬가지 animal and counting 그 다음에 once upon a time 단어만 들어보세요. once upon a time 뭘 담고 있을까요? 이 스토리가 옛날 옛적에 대표되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들 뭐예요? Goldilocks and Three Bears, 그죠? 그 다음에 Three Little Pigs, 그죠? Wolf and Three Little Pigs 나오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Humpty Dumpty라는 것들. 그런 오래된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서 캐릭터를 한 곳에 모았어요. Once upon a time. 만약에 이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여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 스토리를 창조한 게 바로 Once upon a time이고요. 6번째, Jazz Bread. 브레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무슨 이야기? informative book이에요. 그래서 브레드를 어떻게 만들까? 무슨 자료가 필요할까? material 필요할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칠까? 그래서 쿠킹의 steps in a process, 과정을 보여주는 스토리에서 스토리는 굉장히 다양한 걸 담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꾸며낸 이야기만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과 정보를 담은 글을 어떤 illustration
real photograph로만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non-fiction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뭐예요? illustration으로 바꿔서 그림으로 바꿔서 아이들한테 사실과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게끔 하는 게 같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함께 균형 있게 섞여 있어야지 이 스토리가 잘 cross curricular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Guess What I Am. 매일 스토리 하면 꾸미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아마 스토리텔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informative book이고요. Animals, Guessing and Sorting. 한번 분류해보는 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uess What I Am. 여기 보시고요. 다들 지금 프린트 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걸 쓸 건데요. Alright. 첫 번째 생각하면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첫 번째 뭐를 해요?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한 read aloud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ORC, spoken language를 자극해보자 라는 걸 잘 생각해두고 이제 이거 할 때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reading fluency가 살아있어야 돼요. 첫 번째 reading fluency, accuracy, reading rate, 그 다음에 intonation, expression, punctuation, 6, phrasing이 가장 중요해요. 의미의 단위로 어떻게 끊어야지 내가 이야기를 잘 이해할까. 그러면은 제목부터 어떻게 책 읽는지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Alright, I'm going to read you one book. Guess what I am. 할 때도 벌써 지금 스트레스 된 거랑 스트레스 안 된 거랑 있죠. Guess what I am. So Guess What I Am, illustrated by Annie Axworthy. 다음 페이지를 같이 넘겨드릴게요. 보면 첫 번째 What am I? 하고 question mark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리딩을 할 때, 리딩을 읽어주실 때 What am I? I'm a kind of cat like this kitten. Meow. This is my long curvy tail. This is my stripy fur on my body. I live in the jungle. I bet she doesn't eat cat food. What am I? I'm a tiger. Tigers are the biggest cats in the world.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할 때 accuracy, reading rate 빨라졌다가 천천히 했다가 대부분 어디서 빨리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bubble speech. 누군가 실제로 말하는 것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빨리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question mark, 그리고 period, 그리고 여기에는 I'm a tiger 하고 express, 그죠? exclamation 포인트를 살려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phrasing을 할 때, 끊어서 할 때 첫 번째 punctuation을 보면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센텐스가 긴 경우에 중간에 can be here 뭐가 있냐면 comma between words, 컴마가 사이에 있어요. 이런 거는 뭐 하라는 거야? You can have a little pause. 이렇게 작은 쉼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컴마일 땐 I'm a kind of cat like this kitten 하고 쉬었다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라서 상대적으로 제가 속도를 어떻게 했어요? 천천히 간 거 느껴지시죠? 다음 또 해볼까요? 첫 번째, What am I? Question mark. I'm a kind of fish, but I don't live in a bowl. I have lots of very sharp teeth. I have a big pointed fin on my back. I'm as long as 2 cars long. So long. Ooh, he looks scary. I'm a shark. A great white shark has 2 rows of teeth at the top and 2 at the bottom.
해서 이렇게 지금 and 같은 경우 끊어주고 뭐 이런 경우들 다 지금 잘 듣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볼까요? What am I?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I like to gnaw on things just like this mice do. This is my wide flat tail. These are my big sharp teeth. I build dams across the river. I wish I could swim. What am I? I'm a beaver. Beavers make their dams out of logs and twigs. 해서 read aloud 할 때는 그림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단 뭘 하나 사용하면 안 돼요? 책을 사용하지 말고 모든 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고 이렇게 스토리텔링 잘하는 선생님은 read aloud도 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외워서도 잘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가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죠. 다시 내가 read aloud를 하려고 했더니 잘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이걸 자연스럽게 잘 살려내야 되는지 좀 약간 그죠 잊어버리게 되고 더 문제는 다음에 암기하는 스토리텔링 뭔가 oral, spoken language를 막 자극해줘야 되는데 이건 더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안 하게 돼요. 과연 이거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 둘 다 해서 스토리텔링을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We have a big question today 있어요. 보통 이제 스토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스토리북은 이런 스토리의 내용들, 의미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뭘 갖고 있어요? 액티비티 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북도 액티비티 북을 갖고 있는데 뭐 ready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이 before the story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떠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나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나라는 건 간단히 체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draw your face, trace and write 해서 아이들한테 자기의 body part를 먼저 그리게끔 준비를 시키고 뭐 두 번째는 keywords 하고 key sentences 해서 이제 아이들이 keywords와 key sentences를 알면 이제 이야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keywords and key sentences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My mini book 해서 이 이야기 말고 새로운 뭔가 동물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produce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흔히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의 내용들은 잘 체크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했던 거 문제는 바로 뭐예요? spoken language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암기에서 하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가장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iStorybook 2탄이라고 해요. 사실 작년에 iStorybook 1탄 잼버리라는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려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literacy와 oralcy를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잘 살펴보면 이 iStorybook은요. 첫 번째 좋은 스토리북들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게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영역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크로스 커리큘러가 잘 된 아이들이 요 나이 때 꼭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다루어 봐야 하고 알아야 되죠. 카운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1부터 10 반대로 그죠? 빼기 10부터 1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잘 균형 있게 담고 있고 그래서 스토리북 첫 번째 좋은 조건 좋은 스토리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스토리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정리할 수 있는 액티비티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하이브리드 C이에요. 우리가 read aloud 그리고 oralcy를 위해서 항상 뭔가 스토리, 책을 읽는다 하면은 이 책만 떠오르게 되는 거죠. real book만 떠오르게 되는데 이게 책의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literacy는 이 책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multi-literacy라고 해요. literacy는 여러 곳에 들어있을 수 있고 여러 개와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넣은 게 바로 hybrid seed이에요. hybrid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이드북, 활용 가이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는 팁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죠. 그래서 multi-literacy at home, it can be possible. 예,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Use technology. 그 중에서도 뭘 사용해요?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시간.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아이들이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multi-literacy를 literacy 또한 literacy 같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앞에 가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본 Guess What I Am 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아무거나 특히 아이들이라면 제일 먼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게임으로 가는데 그래 multi-literacy니까 게임해도 괜찮아 라고 사실 허용하시면 안 되고요. 오케이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걸 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keywords부터 해야지 다시 한번 이야기 속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You can hear the word. 그래서 click the picture, you can hear the word 할 때 잘 들어야 될 때는 잠시 어떠한 색깔이었어요? 흑백으로, 그죠? non-color이었어요. 아이들이 일단 color, 비주얼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귀를, 그죠? 조금 잘 열심히 안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해요. 비주얼이 보이면 잘 소리에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집중을 하게끔 click the picture, you can hear the word 해서 잠깐 화면을, 색을 이렇게 없앴다가 다 들으면 색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들어보면 beaver. Fox. Good. Penguin. Shark. Tiger. 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밑에 이제 print라고 보이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컴퓨터가 프린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제가 한번 출력을 직접 해봤는데 이걸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매트리얼이 필요하고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책과 액티비티 하이브리드 시리 and extra material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아이들 방에 벽에 붙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스룸이라면 이걸 간단하게 오려서 뭔가 게임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keywords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다음은 어떻게 가나? 홈을 이렇게 누르면 다음에 가야 할 것이 항상 이렇게 쫙 바로 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들이 반드시 key sentences를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들어야 어떻게 해라 디렉션이 나올 때는 소리가 아니죠. 색깔이 살짝 흑백이었다가 다 들리면 컬러 나와요. 그래서 이제 click the picture, you can hear the sentence 한번 클릭해 볼까요? What am I? What am I? 하고 나오죠. I'm a tiger. 그다음에 좀 길었던 I 센텐스. have a big pointed fin on my back. 그리고 그림이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샤크가 어디가 핀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른 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줘요. This is my beak. 그래서 그냥 beak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multi-literacy는 그 beak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서 이게 beak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multi-literac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print를 누르면 이 key sentences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프린트돼서 나와서 커팅해서 사용하시기 상당히 편하고 아이들 책상에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북이라고 하죠. 우리가 literacy는 어떤 책에만 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리터러시도 있어요. 그래서 autoplay는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게 되고요. manual play는 내가 한 장 한 장 마치 책을 내가 스스로 넘기듯이 우리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anual play를 저는 주로 사용하죠. Guess what I am? Illustrated by Annie Axworthy.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클릭이 넘어요. 그러면 클릭을 누르면 What am I? 넘어가고 What am I를 하면 하였던 센텐스가 검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트레이스 하면서 하죠. Like this kitten. 사운드 이펙트 들어가 있고요. This is my long, curvy tail. This is my stripy fur. I live in the jungle.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I bet she doesn't eat cat food. I'm a tiger. Tigers are the biggest cats in the world. 이제 다음 장만 보고 하나를 더 이제 알려드릴게요. What am I? 이렇게 what am I 할 때 그 동물의 가장 중요한 행동, swim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shark의 fin이 움직이는 모습, body part, 그리고 I have lots of very sharp teeth. teeth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I have teeth에다가 a 이렇게 big 강조를 해주죠. pointed fin on my back. I'm as long as 2 cars. 이때 항상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written language가 다 글자로 있는 상태에서도 읽을 수가 있고요. caption off를 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다 사라지게 하고 이 페이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게끔 하는 거죠. What am I? 그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 번 했으니까 What am I? 하면 I'm a kind of fish, but I don't live in a bowl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caption off 된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caption on 해가지고 해볼까? I have lots of very sharp teeth. 그래서 그 부분을 가면 클릭하는 부분을 가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분을 I have 다시 들을 lots 수가 of 있어요. very sharp teeth. 이거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리고 I have a big pointed fin on my back. 잘 기억 안 나는 부분, 그죠? 어려운 단어들, 익숙하지 않은 fin이라든지 아니면 sharp teeth, 막 이런 very sharp teeth 이런 단어들 들어가고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as long as 2 cars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북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지금 이 북을 통해서 read aloud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듣게 돼요. 그때의 속도는 그죠? 좀 느린 편이에요. 우리가 책을 처음 읽어줄 때 아이들한테 빨리 읽어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천천히 읽어주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아이들이 천천히 나오는 속도에만 익숙해지면 되냐? 그러면 안 되고 다음 타임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속도를 어떻게 해요? 빠르게 하는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practice, produce, 만들어 이제 말도 해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연습해보는 타임이 바로 chant time이에요. chant time은 이북의 스토리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 필요성은 아이들이 빠른 것도 읽을 줄 알고 따라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This kitten. This is my long curly tail. 상당히 그저 빨라지고 이럴 때 뭐가 들어가냐면 phrasing이 들어가 있어요. phrasing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끊어서 해주고 있죠? 지금 빠르게. 그래서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지금 phrasing이 의미의 단위 해서 지금 chant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의 단위로 끊어서. 그죠? 여기 한 단위 끊고 이 한 단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I have lots of very sharp teeth.
I have a big pointed pointed fin fin on on my my back. I have big pointed fin 하고 어디에? on my back.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Scary. 이렇게 속도를 빨리 프레이징과 함께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멜로디까지 실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이 이야기를 멜로디를 실어서 할 수 있는 거죠. What am I? I'm a kind of cat. 우리가 맨날 I'm a kind of cat 했다가 멜로디가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non-fiction, informative text라고 해서 항상 딱딱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래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해요. That she doesn't eat cat food.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멜로디를 통해서 like 가라오케처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노래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래를 자기 스스로 그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가라오케처럼 이렇게 지금 색깔로 해서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거를 따라서 기억해서 노래를 하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storytelling, oracy. 스포큰 랭귀지를 바탕으로 한 oracy를 과연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선생님이 나와서 책 없이 해주세요. Guess what I am. Can you guess what I am? Listen carefully. 이 선생님 잘 보세요. 얼굴이 막 그죠? 움직이고 있어요. In the jungle, I have striped 손도 fur. 마리를 움직이고요. Yes, I am a tiger. Good job. 표현도 해주죠. 그죠? 모션을 가지고. I love animals too. What's your favorite animal? Can you describe it? Does it have a long tail? Does it have sharp teeth? Does it have wings? 같이 마임을 통해서 해보고 Look at the cover of your book. 커버에 여기에 있어요. I only see a beak.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책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바탕으로 스포큰 랭귀지를 해주고 계세요. oracy를 인터랙트 하게끔 책 따로 oral 랭귀지 따로 아니라 바탕으로 책을 봐라 하고 지금 계속 인터랙트 해주는 게 보이고 계시죠? What do they like to eat? Can you guess? Let's find out. Ready? Let's go. 그래서 한번 직접 살펴볼까라고 다 oral 랭귀지를 해주시고 What am I? I'm a kind of cat, like this kitten.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literacy, written language가 아니라 뭐예요? oral language가 중요해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페이지를 오른쪽에 탑에다가 이렇게 실어놓은 거예요. I'm a tiger. Tigers. 그래서 아이들이 tiger 하는 거랑 모션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죠. I'm a tiger 하는 거랑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tiger이라는 거는 항상 단어로만 tiger, 그림으로 tiger, and motion tig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Teeth. I have a big pointed fin on my back. 그래서 pointed fin이 어디 있어야 돼요? On my back에 있어야 된다는 걸 모션으로 보여주고요. He looks scary. 굉장히 재밌죠, oral I'm a language. shark. A great white shark has two rows 손가락으로 of teeth two at rows the of top teeth 보여주고요. and two at the bottom. What am I? I like to gnaw on things.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학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는 지금 이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한테는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게임이 중요하죠. 한번 아이들을 저기 뒤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am I? Solve the puzzle and click the right answer. 그러면
이제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So you have to find the right answer. What is it? What am I? I'm a beaver. 찾아볼까요? I'm a beaver. Good job. 하고 이제 첫 번째 되어 있고요. And two. Match the two cards. 뿅 틀리네요. 저희가 아이스토리 인턴에는 게임이 2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5가지 게임이 listening과 함께 지금 되어 있죠. 이걸 이제 drag 해가지고 drag and drop in the right place 하면 I live near the icy South Pole.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우리는 아직 안 본 페이지만 이렇게 센텐스를 이야기해 주고요. drag the tiger in the jungle. I live in the jungle. drag the fox 어디다 해야 될까요? in the den. I live in a den underground. Awesome. 다음에 또 제가 좀 좋아하는 단계, 4번째 단계 Read 하겠습니다. and click. 아이들이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multi-literacy가 지금 listening 하는 거랑 지금은 reading과 함께 나오는 거죠. I have a big pointed fin on my back. 누구일까요?를 그 그림을 클릭을 해줘야 돼요. Listen and check true or false. 그래서 여기 listen 할 때 listen 표시를 하면 Tigers are the biggest cats in the world. true or false. true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2번째, 3번째, 4번째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이제 오디오만 나오는 거죠. 오디오 파트만 해서 쭉 소리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오디오로 바뀌어서 하이브리드 This CD가 audio program has been produced by 그래서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CD 플레이어로만으로도 이걸 그대로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어요. Guess what I am? 예, 이런 식으로. Illustrated by Abby Axworthy.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던 스토리텔링, 그냥 아이들한테 영어를 재밌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사실 스토리텔링 수업을 준비하면 뭐가 더 중점이 되냐면 스토리보다는 막 화려한 프롭들, 뭔가 선생님이 가면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막 부각이 되고 하는데,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에는 첫 번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되어줘야 되고, 두 번째 암기하는 스토리텔링, 스포큰 랭귀지를 통해서 ORC를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면 스토리텔링의 효과가 가장 많이 높아집니다. 즉 리터러시와 ORC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 뭐 리터러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ORC를 multi-literacy를 통해서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우리에게도 오바마와 같은 정말 뛰어난 말할 수 있는 스킬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에는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리터러시와 ORC를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멀티-리터러시를 담고 있는 아이스토리 2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좋은 정답 아니면 좋은 답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강연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셨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정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 궁금한 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연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가지 마세요. 마지막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토리북 2탄을 1등에게 또 2등, 3등에게, 4등에게도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모두 강연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